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왔죠. 지금은 슬슬 조금씩은 빨간장으로 보이면서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정도로 정말 많이 가격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역시나 바닥권 위치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1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 약식 판결 받았을 때 그 전에 가격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달은 정말 항상 내리꽂았다라는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가격 형성을 보여주네요.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59달러, 60달러를 아예 깨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한번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우리가 재테크, 그 중에서도 지금 코인, 암호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의 비전, 가치를 보면서 리플의 XRP 토큰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가 재테크를 왜 하는 것이죠? 그냥 살아도 사실 먹고는 살 수 있겠지만 재테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 백만장자 그리고 억만장자가 돼보진 못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MJ 드마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적 자유, 즉 파이어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책이거든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 모두가 다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떠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는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 읽어보게 되면 모두 다 하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챘다. 이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모두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만, 이 명제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렇다면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소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진 분별 없는 열광을 보면 이제 손을 뗄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을 때 대중들은 와, 코인이다, 이거 사야지 할 때 우리는 팔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쓰레기고 허황된 꿈이다라는 그런 대중들의 아무런 관심과 이목을 끄지 못할 때 우리는 모아갈 수 있는 용기로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는데, 여기서 주식 시간이 결단 났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구였고 파는 사람은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팔고 있죠. 옛날에 그런 2009년에 경제 리스크가 있었던 때처럼 정말 지금 안 좋은 시장이다. 하지만 그때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 워렌 버핏은 사는 사람이었다. 모두 다 팔고 있었고 세계 최고 부자는 사고 있었다. 지금 XRP 모두 다 팔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워렌 버핏처럼 미래를 보고 그 안목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모두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정말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비트코인은 쓰레기야, 야 너 그거 투자 왜 해? 너 거기는 완전히 투기야, 투기, 뭐하러 투자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나아가면서 가치에 투자하고 다음 그 불장에서 블록체인을 굉장히 반기고 열광하는 그 시장에서 좋은 수익률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독서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공유를 드려봤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길게 타임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 마인드셋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좀 드렸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 무서운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올해 $800 이하까지 대규모 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 반자민 코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가총액 2대 종목의 이더리움마저도 $400에서 $800로 굉장히 또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한 부분, 그러니까 좀 떨어지고 나서 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적립식 투자법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면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그런 현명한 구독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적으로 SEC한테 반려되고 승인이 거절되면서 세력들은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엔 승인될 것이다. 데드라인은 내년 1분기 3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10월 중순 정도 하나의 또 발표가 남아 있는데 또 그때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지만 블랙록의 승률은 지금까지 576건을 신청했을 때 575건이 모두 SEC가 승인할 정도의 세계 최대 1경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힘이 있는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권 수용 그리고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피치,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있는데 여기서 무디스는 블록체인과 AI가 금융시장 변화를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득권 세력 중에 그 무디스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 그 부분에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의 XRP 토큰이 러시머닝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I까지 도입이 돼서 굉장히 미래의 큰 혁신, 금융의 판을 뒤엎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비전을 보시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마스터카드 CBDC를 돈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의 형태가 바뀌고 있죠. 역시나 리플사를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국제기구까지 나오죠. 국제결제은행 조사에서 약 93%의 은행이 잠재적인 CBDC를 모색하고 있다. 즉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미래를 이미 설계했고 그쪽으로 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USDC를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사 서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자사라든지 마스터카드사와 같이 가면서 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또 리플과 함께 가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도 역시나 블랙록 나오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기득권 세력이죠. BNI 멜론 은행도 있고요. 머니그램 자금이체 기업 탑2입니다. 탑1은 바로 웨스턴 유니온이죠. 웨스턴 유니온은 최근 리플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머니그램도 곧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월드페이, JP모건과 연관이 되면서 구글페이와 애플페이가 연동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역시 XRP 레저로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분산 원장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은희는 리플의 비전을 보고 이럴 때일수록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ODL 솔루션이 수면 위로 올리고 있죠. 금융일본 대기업 국제 송금에 리플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SBI 그룹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SBI 리밋은 일본의 최초로 XRP를 두 법정 통화 간의 가교로서 사용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 일본 최초로 ODL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큰 리플의 머니탭 결제 시스템까지 지원이 되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2018년부터 SBI와 리플사는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송금 앱인 이 머니탭은 동아시아에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으면서 계속적으로 리플의 ODL 솔루션을 구현하는 모습으로 지원이 되면서 확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고객 사례 연구에 가더라도 노바티라든지 모듈러를 통해 영국과 유럽 결제 시스템을 이미 장악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통한 트랭글로라든지 머니매치라든지 우리나라에 기반을 둔 센트비 그리고 태국 시암은행으로부터 뻗어나온 SCB 시암은행도 있을 것이고요. 머니넷이라든지 니움 등등 해서 동아시아로 슬슬 뻗어나가면서 SBI 리밋은 현재 ODL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채택하면서
이제 슬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나 아쉽지만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을 갖춘 암호화폐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 바로 리플의 XRP가 두 번째라는 말을 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 SEC가 항소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면서 우리한테 리스크적인 부분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들은 지금 다 떠나가고 있어요. 어떤 기사를 보고요? 바로 업계의 파멸이 임박할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기사들을 보고 다 손절하고 떠나가고 있다. 얼마 전에 SOPR 지수를 보더라도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대중들은 손절하면서 익절이 아닌 손절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왜 리플을 홀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 포트레스 트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리플은 이를 통해서 네바다 라이센스까지 획득했다라는 부분. 최근에 이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 원에 인수했던 부분에 더해서 포트레스 트러스트를 인수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바다 트러스트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레스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30개 이상의 송금 서비스의 라이선스를 가져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싱가포르의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OGL 솔루션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불어닥쳤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코 인수적인 부분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게 돼도 왜 나스닥이 이렇게 5개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메타코는 스위스 최고의 암호화폐 수탁 업체로부터 시티라든지 BNP 파리바, 싱가포르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인 DBS라든지 BBVA, 조디아 커스터디라든지 유니온뱅크 시그니어 모두 다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인수했다라는 부분, 앞으로의 리플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이제 앞으로도 더 OGL 솔루션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 눈앞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EC가 항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신청은 했지만 이게 승인이 될지 승인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된다 한들 상관없고 승인이 안 돼도 상관없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반드시 2025년 ISO 2002 국제 표준이 다 깔리는 디지털 시대가 개막하는 그날까지는 홀딩 해보자, 그 마인드로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리플의 이 빠른 전송 속도를 맛보지 못한 나라들도 많고 상용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린다 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의 아마존이자 구글이자 애플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장기 투자로 DCA 하면서 끝까지 모아갈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 나중엔 정말 보기 힘든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DCA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시청해 주시고 따뜻한 피드백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